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호영 후보자 기자들과 만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 가능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검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지켜보고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판박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정기남 교수, 네. 조국 사태를 떠올리긴 합니다만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는 조국 사태랑 비슷합니까? 국민 정서상의 조국 사태 그 판박이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직 노골적인 게 어떤 뭐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빠 찬스 의혹,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병역 특혜 논란까지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일관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나름대로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 좀 뭐 아니한 인식 수준을 좀 보여줬고요.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조국 사건과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뭡니까? 위법 사실 논란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은 게 바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예. 국민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게 전문성을 고려한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아니라 40년 직위 소위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위의 어떤 친구를 장관에 내정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불거진 또 가족 특혜 의혹 논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감싸기를 노고로 한다면 저는 민심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판단입니다. 40년 직위는 장관이 되면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따로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부를 만하다. 정기남 교수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자제분들 관련해 가지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가 만들어졌다든지 그러니까 뭐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어졌다든지 또는 아예 지금 정경심 교수가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경력을 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서류가 위조돼서 지금 학교에 제출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위조 또는 허위 내용의 문건이 작성이 됐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의혹 제치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서류가 위조됐다 또 어떠어떠한 서류가 제출됐다 이게 아직은 밝혀진 게 하나도 예. 없어요 보면. 그래서 초기 단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이게 자제분들이 뭐 이게 몇몇 시험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본인 해명하는 것을 보면 야, 그거 면접은 현장에서 면접 이 요원이 면접 교수들이 워낙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면접 요원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고 예. 누가 누구를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군대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지정을 해 주시면 거기서 정밀 심검을 아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보면 본인이 재직하던 학교에 본인의 자제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조금 오비일학이라든지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언론의 취재라든지 지금 청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도 그렇고 일각에서
야 그때는 득달같이 왜 검찰에서 뭐 네.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는데 왜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지금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전 국민이 조국 교수 그때 이제 교수로 복직을 했었죠.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차기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서 언론이 조국 교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보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되기 시작해서 한 달 이상 조국 교수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 상황이면 수사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거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과 맥락은 달라요. 예.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아직까지는 나왔다. 아직까지 기사에 그러면 예. 그 정호영 후보자가 그 저기 평가를 한 교수 누구하고 어떤 무슨 내밀한 무슨 관계가 있었다. 또는 이게 진단이 군 면제와 관련해서 허위 진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또는 허위의 무슨 서류나 뭐 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이런 게 있어야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보도라든지 민주당에 의한 그런 지금 내용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적 맥락은 많이 다른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건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일단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보면. 자꾸 떠오르잖아요. 네. 옛날 게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왜 검찰 수사를 안 하느냐 김경진 의원 말씀은 그때는 여러 가지 참 그 녹익었다고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수사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막 언론들이 검증하고 그러면 또 뭐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에 나왔을 될 수도 수도 있는 있죠. 거죠.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좀 이르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 조국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 이 상황적 시기가 아까 이제 익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많이 달라요. 지금. 예. 네. 자, 박원석 의원 지금 조국 사태와 같냐 아니면 다르냐? 이걸 지금 저 해명이 같잖아요. 당시에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가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키는 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논리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면은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장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사할 도리 이외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 정도 지금 의혹이 나왔다면 저건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가요? 나온 걸 보면 KCI급 논문에 학부생이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 논문을 위해서 수년 동안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했던 석박사도 저자로 이름을 못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국 교수가 단국대 그 논문에 조국 교수 딸이 단국대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과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그 거의 평행 이론처럼 저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다만 그때는 우리 편이 아니었고 지금은 우리 편이다. 이게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이 해명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이 박 의원님이 너무 세게 때리니까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론은 시시각각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병역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입시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병역 면제를 그 최초의 병역 판정을 받고 나서 5년 만에 척추 협착증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척추 협착증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그 5년 동안의 치료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건강보험 보험료 15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면은 사실 고통스러워서 걷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환자 이송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이분이 또 그 경북대 무슨 센터에서 주 4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주 40시간이면은 매일 8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9학점을 들었대. 이건 초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봐서 지금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아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사만 빼고 조국 사태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악화시키는 게 새 정부가 첫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계속 감싸다가 조국 사태하고 똑같은 꼴 난다. 이런 점을 저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박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의대에 가는 사람들 고위층 자제 보면은 봉사활동, 논문 공저 이런 게 꼭 나오는지 말이죠. 이거 이번 일 끝나고 나면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저도 그 듭니다. 전수조사는 진짜 찬성하는 게요. 특히 네. 교수나 뭐 대학병원 의사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조국 사태와 같냐 다르냐. 정기남 교수, 박원석 의원은 뭐가 다르냐. 김경진 의원은 다르다. 한참 다르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저도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까지는 좋은데 조국 사태 때는 서류 위조나 이렇게 공문서, 사문서도 어찌됐건 위조 및 동행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이게 봉사활동 서류를 위조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경북대 공대 교수들을 조사해보면 알 테고 그래서 적어도 서류 심사와 면접 이런 편입하게 관한 한 검찰이 수사로 밝힐 만한 건 나중에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그 본질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구조 아닌가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딸이 왜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을까? 저도 유심히 좀 몇 군데 알아봤더니만 신문기사 유심히 보고 문제 이거 3번 방이라는 게 따라 아니라 추론 면접 시험이었다. 이미 추론이 뭐냐면은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정량적으로 점수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20점 만점을 주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 2번 방은 뭐 생물 화학 방이라서 주관적인 답변을 듣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3번 방은 달랐다는 그 해명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자기소개서에는 부모 이름하고 직장을 못 쓰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딸은 정뭐뭐 이름만 있겠죠. 예. 그러려면 전제가 이렇게 좀 20점을 만점을 준다면 의심을 한다면 그 세 명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 정모가 우리 정 부학장의 딸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릴 때 안 봤으면 몰랐을 테고 또 정 학장이 자기 딸이 시험 본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겠지만 그걸 원래 못하게 돼 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시험 당일날 시험 하루 전인가 심사위원들이 그게 면접위원들이 하루 전날 뽑히고 시험 직전에 수험생 이름을 받고 재척 사유가 있으면 빠진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전에 뭐가 좀 부정의 소지는 제가 볼 때는 찾기가 힘들다. 의심을 할 수 있겠으나 또 하나는 뭐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2010년도에 그때는 처음에 신청 검사했을 때는 2급이었고 3년 후에 2013년도에 학교 다니다가 보니까 척추 협착증이 됐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경북대병원에서 MRI 2번 찍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CT 병무청에서 CT 찍어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하니 이거 역시 국회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재검 받아서 확인하자고 나오니 이것도 나중에 확인할 사안이다. 이거죠. 예. 자, 지금 이제 구체적인 부정의 팩트가 뭐가 있냐 당선인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일단 정서적으로 보면 또 당선인하고 40년 직이라고 이 부분 그리고 아들 딸 둘 다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곳에 합격을 했다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현역 입영 대상이었는데 한참 있다가 면제가 됐는데 그 진단서를 받은 곳이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자꾸 이제 의혹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단순한 의심, 의혹 제기 이것만 가지고 당신 거취를 결단해라 하는 것은 또 무리 아닙니까, 정진환 교수? 아니 그 이제 정황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요 두 분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신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어제 그 정호영 두 분이라 하면 여기서 정호영 당선인과 장관 당선인과 후보자. 장관 후보자죠.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의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미흡했는데 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 위법적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 자, 그랬더니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게 좀 대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당선인과 이 정호영 장관 내정자는 위법 사실이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냐 없었냐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위법 사실은 자 검찰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윤 당선인이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의혹 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 들어가고 경북대병원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근거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걸 저렇게 무리하게 40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걸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아니 왜 아빠가 병원장인 대학에 편입 둘 다 딸 아들 다 근데 아들의 또 군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더욱이나 이게 부실 검증의 의미도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인수위에서 뭐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관 후보자에게 하루 전에 통보했거든요. 하루 전에 통보하고 하루 만에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선인의 40년 친구다 보니까 검증조차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조차도 다 수박 거들기로 한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예. 이 속에서 당연히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이게 조국 사태가 아직 소국 사태라고 하는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명백한 위법 사실과 뭐 위조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내용과 논리 구조는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또 같은 말의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렸다. 저도 정진환 교수님의 말씀에 뭐 제가 어떻게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이런 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 정서와 국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이분이 위협한 건 없지만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당선인을 위해서 당신이 자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정책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뭐 그게 자진 사퇴 쪽으로 이런 언론의 압박과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맞춰주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단을 달리. 제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를 치는 거예요. 약하다 하면 자 40년 지기라 그러지 약점도 있어 보이지 조국과 연관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밀리기 시작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다음에 또 다음 타겟을 찾게 되는 게 정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청문회까지는 가서 청문회 회장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들이나 들고 나온 자료를 보고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절차를 꼭 해줘야 되겠다고 봐요. 청문회에서 사실 나오면 그건 그만둬야 되고. 정치 현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밀리지 않으려다가 또 사단이 나는 경우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분 읽어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해가 오해 쌓이는 거지 뭐가 새로운 범법 사실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다는 제 나름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신성범 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그 정호영 후보자 해명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서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표정의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걸 느꼈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게 저 지방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지방 대학의 출신이라는 점도 중앙 언론에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20점 만점 받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저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 하나. 뭐 이런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제가 이제 조국 사태의 데자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 조국 사태 당시에도 청문회 이전에 의혹이 커지니까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그때 한 2시간 정도 국회에서 기자들 네. 모아놓고 했는데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논리가 모든 것이 다 해명됐다. 인명의 하등의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가니까는 불법의 사실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구체적 불법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압수수색이나 수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거지 얼마든지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대 편입이라는 거는 의전원 입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모두 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 정성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는 아파찬스가 여기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 다 만점에 가까운, 한 명은 만점 받고 한 명은 만점에 가까운 구술 면접 점수를 받았는데 그 구술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교수들이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논문을 같이 쓰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 수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는 수사를 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아니 어렵죠. 근데 당시에 그 단국대 논문에 대해서 저거는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 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니까 또 별의별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였다. 뭐 그다음에 자녀를 교환해 가지고 뭘 지도했다라는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아니 잠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때 면접 본 사람이 99명이에요. 33명을 뽑았는데 3배수인 99명이 면접을 봤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몇 등 했느냐? 38등 했어요. 처음에. 38등 했는데 왜 합격했습니까? 자, 이거는 후보였죠. 후보. 다시 말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면 편입자 시험이 2군데까지 지원해 놓으니까 수도권에 의대에 합격한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보 합격자 5순위에서 38등 5순위에 있다가 수도권에 간 애들이 쭉 빠지니까 27등으로 합격한 거예요. 입학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갖는 자신감은 그렇잖아요. 조국 사태 때와 달리 수사 주체가 없다. 아니, 수사 주체가 마땅치 않다. 검찰은 다 윤석열 당선인 편일 거고 경찰은 여러 가지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니까 수사가 들어가도 별게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악화되는 여론이나 민심을 봐야 돼. 정치라는 거는 물론 수사했는데 뭐 그 장관직을 낙마할 만한 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여론이 이게 조국 사태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라는 행위는 이게 정치적 행위이지 무슨 법률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결단하지 못하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거고 그런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걸을 거고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 일파만파로 다른 후보자들에게 다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한동훈 임명으로 인해서 총리 인준이 불투명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 인준은 더 불투명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조국 사태와 똑같냐 같지 않냐 하는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조국 사태와 같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아닐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집권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냐 이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를 사실은 좀 침몰시키고 예, 앞으로 그 결국은 부분이 5년 내내 내내 나오겠죠. 붙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더 일부를 여기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